문을 닫으려던 순간 카페 밖에서 누군가가 오늘은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이지혁이었고 그 뒤편에서 박성재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셋의 시선이 같은 자리에서 충돌하는 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33세이고 일을 또박또박 해내는 사람이었는데요. 스스로 결혼은 관심 없다고 선을 그어왔고 그래서 마음까지 차분한 줄 알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신 좋아요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같은 33세, 재벌 2세 본부장이고 지은호를 오래 아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마음이 작아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조용히 지켜본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은호는 30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책임감이 강했고 밝은 말투 뒤에 현실적인 계산력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지은호는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우리는 안 맞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들려온 이지혁의 고백이 달콤함보다 의심부터 불러왔습니다. 선배, 왜 지금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안 어울린다더니요.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고 잠깐 숨을 고른 뒤 그때는 나한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도망 안 가보려고요 라고 말했는데요. 단단한 결심이었지만 결심의 방향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죠. 박성재는 웃는 얼굴로 둘 다 일 끝났으면 도면 검토부터 하자라고 했습니다. 말은 업무였는데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는데요. 셋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펼쳐 앉았고 로펌 라운지 리뉴얼 마지막 체크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다루는 일은 수치와 감각이 동시에 필요했는데요. 지은호는 조명 색온도와 동선, 손님 시야의 열림을 꼼꼼히 설명했고 이지혁은 확인해야 할 하자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박성재는 비용과 일정 리스크를 잡아주었는데요. 세 사람의 호흡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마다 마음의 자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은 잘 맞는데 사랑은 어디에 앉혀야 할지 셋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만으로 무대가 정리되진 않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익명 제보 메일이 동시에 세 군데로 도착했습니다. 카페, 본부장실, 그리고 로펌 대표 메일함이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는데요. 맘대로 집 특혜, 그날 밤의 거래. 본문에는 도면 일부와 술자리가 합성된 사진이 붙어 있었고 지은호의 이름이 대놓고 거론됐습니다. 증거랍시고 첨부한 계약서에는 서명이 어설펐고 날짜도 이상했는데요. 그럼에도 합성 조작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느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늘 진실보다 빠르거나 진실보다 끈적했는데요. 지은호는 침착했습니다. 다 공개하죠. 처음 연락받은 날짜부터 납품 검수까지 전부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이지혁은 내가 먼저 브리핑에 서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박성재는 공개는 좋은데 타이밍은 내가 잡자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AP그룹 인수전 관련 임원 브리핑이 잡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경쟁사 외곽 라인의 문서 유출 정황을 공식 언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의 공개는 오히려 상대의 프레임에 얽매이는 일이 될 수 있었는데요. 셋은 조심스럽게 합의했습니다. 오전엔 공개 검증 예고, 오후엔 공식 브리핑. 밤엔 정리 크유앤드어. 역할은 이지혁이 1번, 박성재가 2번, 지은호가 3번이었습니다. 오전 예고는 깔끔했는데요. 계약 요청, 제안서, 협상 메일, 발주, 납품, 사후 AS까지 표로 묶어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응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렇게 투명하게 보여줄 거면 오히려 신뢰가 간다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오늘 밤 10시 혼자 오면 원본을 건네주지요. 발신인은 비공개였고 위치는 오래된 오피스 건물의 지하 휴게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오라네요. 웃기죠?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고 박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혼자 안 보낼 거니까 웃기진 않네. 오후 브리핑은 박성재의 무대였는데요. 박성재는 차분하게 문서 유출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외곽 로펌 하청에서 시작해 특정 인플루언서 채널로 흘러들어가고 그 채널이 몇몇 커뮤니티의 의혹 제기를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을 박아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박진석은 뒤에서 보고서만 넘겼습니다. 잘했다. 숫자랑 사실만 남겨. 딱 그 한마디였는데요. 박성재는 그 말 뒤에 자기만의 문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람도 남길 것. 밤 10시 지하 휴게 공간으로 가기 전 셋은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오든 대화는 공개된 공간에서만. 파일은 즉시 복제하고 원본은 보관증 받기. 부당한 요구는 거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무서웠지만 도망치면 더 커지는 일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의외로 공간은 불이 켜져 있었고 의자 2개가 마주보게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지은호와 닮은 사람이 누군가와 웃으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보니 어색한 포커스와 반복되는 프레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성 수준은 조잡했지만 보는 이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할 만큼 엉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이 끝나자 태블릿이 꺼졌습니다. 쪽지 한 장이 따라 나왔는데요. 다음은 이지혁 준비하시지요. 이지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준비됐는데요. 지은호는 그 웃음에 힘이 났고 박성재는 이미 전화기를 통해 위치 추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몇 분 뒤 IP가 외곽 대행사 테스트 서버로 역추적됐고 서버 접근 권한을 가진 실무자 리스트가 확보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성희 라인의 외부 홍보 담당과 광고 계약을 맺은 기록이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영라의 어머니였고 재혼으로 박진석의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계산이 빨랐고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 순간을 전략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는데요. 직접 지시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연결고리가 흘러가는 방향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셋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고백의 시점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지은호는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성재는 둘을 동시에 지키고 싶었는데요. 막상 같이 지키자고 말하면 둘 사이에 끼어드는 모양이 되니 박성재는 뒤에서 모든 문서와 증거를 정리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물러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박성재가 먼저 들어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나 오늘은 내일만 말할 거야. 나머지는 내가 감당할게. 이 말은 기묘하게도 지은호의 긴장을 풀어줬는데요. 마음을 거절해도 도움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마음까지 빚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때 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철이 새벽에 퇴근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삐끗했고 김다정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중대상은 아니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지혁은 병원에서 이상철의 손등에 붙은 테이프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적은 사람답게 짧게 답했습니다. 옳다 싶으면 끝까지 가라. 그 한마디가 이지혁에게는 사인처럼 들렸습니다. 조응래는 옆에서 괜히 멋부리지 말고 밥은 먹고 가라고 덧붙였고요. 김장수는 젊은 사람은 빠르게 가도 되지만 제일 빠른 길이 늘 좋은 길은 아니라더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카페. 이지혁은 결심을 다잡고 지은호 앞에 앉았습니다. 나 오늘은 놀라지 않을게요. 말하세요. 지은호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요. 그건 부정 못하겠고요.
어제까지는 다치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오늘은 다치더라도 내 옆에 있으려고요. 대신 약속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의 일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이유와 결과를 같이 적자.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말자. 그렇게 가보면 우리 가능할까요?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솔직하면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저를 의심하는 사람과 오래 못 가요. 어제처럼 혼자 오라고 하면 저는 절대 혼자 안 가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이지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 같은 합의가 놓였습니다. 그 합의가 채 굳기 전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점심 무렵 포털 메인에 맘대로 집 특혜 의혹 키워드가 다시 올라왔고 댓글에는 본부장 덕에 밀어준 것 아니냐는 말이 달렸습니다. 본부장은 누구냐?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내부 브리핑을 열어 자신과 맘대로 집 사이의 업무 관련 모든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동시에 회사 정관에 따라 이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검토해서 빠진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더 큰 스캔들을 기대했는지 실망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성재는 별 상관없다는 듯 덮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깨끗하게 가면 그만이라서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박성재에게였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밤에 한 장 더 던집니다. 두 남자 한 여자. 이 스토리는 대중이 좋아하거든요. 노골적이었고 싸구려 같았는데요. 박성재는 차분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곤 경찰과 함께 전자기록 보전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지혁에게도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이지혁은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 오늘 고백하려고 했거든. 근데 타이밍이 자꾸 더러워지네. 박성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고백은 더럽혀지지 않아. 사람이 더럽혀질 뿐이지. 웃음 끝이 아프게 떨렸습니다. 그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길게 말 안 할게요. 난 당신을 좋아하고 내일도 모레도 그 말 할 겁니다. 라고 짧게 고백을 다시 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알겠어요. 그 말 내일도 들어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성재는 본부장실에 남아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며 창밖 불빛을 오래 바라봤는데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고요. 며칠 뒤 공개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맘대로 집의 입찰과 납품은 정상이었고 첨부 증거는 합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그 사이 고성이 라인의 외부 홍보 계약 중 일부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흘렀고 고성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며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야, 내 전시는 내 방식대로 해. 다만 사람은 조심해. 박영라는 알겠어요, 엄마. 사람은 제가 고르겠습니다. 라고 단단하게 대답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내 작품 앞에서 10분만 서 있어줘요. 이지환은 네. 그 10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그 답장 한 줄에 박영란은 묘하게 안심했습니다. 삼각관계는 이렇게 일이 한 칸, 마음이 한 칸씩 교차하며 더 복잡해졌는데요.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셋이 우연히 동시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세 사람 모두 말이 적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선배 이지혁, 저한테 마음이 있죠. 본부장님 박성재, 저한테 마음이 있었죠. 박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혁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 마음을 지키면서 제 일을 지켜야 돼요. 두 분 모두 그걸 깨면 저는 바로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만 선택할 거예요. 둘 다 붙잡으면 둘 다 무너져요. 깔끔하고 잔인한 선언이었는데요. 그 잔인함 덕분에 오히려 세 사람 모두가 호흡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 후로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화려하게 고백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묵묵히 같은 자리를 지키느냐였는데요. 이지혁은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10분씩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할 말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가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지은호는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을 재어봤습니다. 박성재는 저녁마다 오늘 문제가 생기면 내 번호로 바로 던져라라고 말하며 뒤를 바쳤습니다. 누가 더 앞에 서는가 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가 중요해졌는데요. 그 버팀의 모양이 서로 다를 뿐 셋 모두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마지막 독이 퍼졌는데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무너뜨리는 파일을 공개하겠다. 아주 전형적인 협박이었고 범인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파일 지금 주세요. 같이 봅시다. 파일이 열리자 셋은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용은 빈약했고 법적으로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을 흔들기엔 충분했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맞을게. 박성재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맞을게. 둘이 서로를 향해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꼴이었는데요. 지은호가 그 장면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분 다 물러나세요. 제가 맞을게요. 제 일은 제가 앞에 서는 게 맞아요. 그러곤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뒤는 둘이 막으세요. 그게 우리가 팀이면 가능한 그림입니다. 다음날 지은호는 기자들에게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 섞인 루머는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필요한 건 자료와 질문이고 필요 없는 건 상상과 비난이에요. 이지혁은 옆에서 자료를 넘겼고 박성재는 법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철에게서 그날 저녁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람은요, 같이 서 있으면 덜 무섭더라. 짧은 문장이었는데 셋 모두에게 도착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밤, 셋은 다시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할게요. 저 이지혁을 보겠습니다. 박성재는 미간을 한번 찡그렸지만 곧 웃었습니다. 알았다. 내 선택이니 깔끔하다. 그러곤 이지혁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잘해. 못하면 나 다시 온다.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고요.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박성재의 눈빛이 잠깐 젖었는데요. 금방 건조해졌습니다. 사랑은 놓더라도 사람은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셋의 자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옆자리로, 박성재는 둘의 뒤편으로.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고성희의 계산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박진석의 결단은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강호는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면서 진짜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각자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으며 필요할 때 서로에게만 들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요. 김다정과 조홍래, 김장수는 어른답게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의 뒤를 넓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자극적인 루머가 아니라 일상의 성실과 고백의 반복이 결국 이야기를 움직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내일도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지은호, 오늘도 같이 가요? 지은호는 아마 이렇게 답하겠죠. 네, 같이요. 근데 오늘은 제 현장부터요. 박성재는 뒤에서 짧게 덧붙일 겁니다. 문제 생기면 내 번호. 아주 단순한 세 문장이 이 사람들의 막장 같던 시간을 조금 덜 막장으로 바꾸고 있었는데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다음 화도 누군가의 고백과 누군가의 방패, 그리고 누군가의 선택으로 또 한 번 요동치겠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셋 모두 도망가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